복부 성형이 재수술이 어려운 이유는 우선 수술 범위가 굉장히 커요. 복부 전체적으로 수술 범위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 지방흡입을 해서 볼륨을 줄여주는 과정이 첫 번째로 시행이 되고, 늘어진 피부가 있으면 그만큼 당겨서 잘라주고, 복근이 벌어져 있으면 묶어주게 되는데, 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큰 범위를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수술 후에 결과가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수술을 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까다롭고, 수술한 부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는 반드시 흉터가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흉터라는 거는 피부 겉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복부 전체적으로도 흉터가 다시 형성이 되거든요. 박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다는 거죠.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보통은 흉터가 굉장히 많이 생겨서 그게 보기 싫은 경우, 아니면은 교정이 덜 되었을 때, 교정이 덜 되었다는 거는 피부 제거량이 충분치 않았다거나 근육 교정량이 충분치 않았을 때, 그 다음에 가볍게 재수술을 하는 경우는 볼륨만 조금만 더 줄여도 된다 할 때는 가볍게 지방 흡입만으로도 재수술을 할 수는 있어요. 모든 수술이 마찬가지지만 첫 수술에서 문제가 없이 끝내야 되거든요. 수술적인 감각도 필요하고, 디테일적인 요소들을 수술장 안에서 모든 걸 다 끝낸다고 생각하고 수술을 해야지 하나씩 생기는 문제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방법도 부작용이 적게 생기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부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재수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좀 더 차단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복부 성형은 기본적으로 전신 마취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병원 내 에는 마취과 전문의 원장님께서 상주하는 게 수술 받는 분 입장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검사들은 피 검사, 간 기능, 혈액 응고 수치 검사, 전해질, 그 다음에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 이렇게가 가장 기본적인 검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하나가 있는데, 복벽 탈장 유무를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출산을 경험했던 분들은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분들은 보통 배꼽 탈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주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 배꼽 탈장이 있는 경우를 간과하고 수술을 했을 때 탈장이 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사전에 체크 안 하고 흡입을 할 때는 탈장된 부위로 흡입관이 지나가면서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거든요. 사전에 탈장이 의심되는 부위는 반드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안전성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플랜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미니로 해야 될지, 풀로 해야 될지, 확대로 해야 될지 수술 범위를 정확하게 정해야 되는데, 가장 많았던 경우가 저교정입니다. 저교정은 뭐냐면은 풀로 해서 배꼽 위에서부터 당겨야 되는 경우인데, 미니라고 하죠. 여기만 살짝 당겨 놓으니까 이 위가 출렁출렁거리는 처짐이 있는데 아래쪽만 살짝 당겨진 느낌? 그냥 수술 흉내낸 듯한 느낌? 그런 분들은 다시 풀 거상으로 하신 경우가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흉터 높이를 잘못 설정했을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병원에 오시면은 상담할 때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리지만, 아랫배를 끝까지 당기면은, 끝까지라는 거는 굉장히 강한 힘을 가해서 밀착해서 쭉 당겨 올리게 됩니다. 가장 낮은 지점을 잡아야 되거든요. 낮은 지점이라는 건 최종 흉터가 생길 지점. 그리고 나서 윗배를 얼마나 당길 수 있을지를 판단해서 미니가 될지 풀이 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미스가 일어나면은 팬티 라인 아래쪽에 이렇게 흉터가 형성이 돼야 될 게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미스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제왕절개를 하셨던 분의 경우에 그럴 수가 있어요. 제왕절개는 굉장히 아래쪽에 흉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흉터가 유착이 되면은 복벽이랑 딱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위에 피부는 따로 움직이고 밑에 피부는 따로 움직여요. 사전에 피부를 아무리 당기더라도 이 흉터를 넘어서 외음부 쪽에 있는 피부는 안 당겨져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체크를 하고 디자인을 했을 경우 나중에 수술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외음부 피부가 흉터를 푸는 순간 쭉 올라가 버려요. 흉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져 있는 거죠. 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외음부 쪽도 깔끔하게 탄력이 생기면서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시면은 다음 날부터 가벼운 일상생활들은 다 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아기들 키우는 엄마들이 많기 때문에 밥을 해준다든지 집안일은 다 하실 수 있고, 사무직이라면은 다음날 출근도 가능은 하십니다. 너무 마음을 놓고 편하게 행동은 하지 마라고 말씀드리는데, 조금 조심스럽게 활동하시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시고요. 수술 후에 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말씀드리면은 그 다음날부터 가벼운 산책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수술 받았던 분은 다음날 저희 병원에서 드레싱을 받고 집에 가시는 길에 벚꽃 구경하러 많이 걸어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활동하는데 크게 불편이 없으시고, 한 달 정도 지나면은 빠른 걸음, 가벼운 조깅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2달 정도 지난 시점부터는 근력 운동도 가능하고요. 복근 교정을 했는 경우는 한 3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복근 운동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부 성형은 정확한 진단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탱글 성형외과 원장 오창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